되고 너무 자존심이 강해도 안 되고 그렇죠. 적절하게 유지를 할 때 인간이 자기 본연의 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이러한 인간, 사람 인자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힐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온몸으로 배워볼 수 있는 지금 네. 당장 할 수 있는 네. 건강법 돈 한 푼 안 들고요. 치유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께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저희가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걸음마로 배울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뭐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숨쉬기는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예 하고 울면서부터 숨을 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숨을 잘못 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숨을 뱉어보세요. 자, 배가 들어갑니까? 나옵니까? 들어가죠. 자, 배가 들어가는 분 손 들어보시고요. 배가 나오는 분 손 들어보시고요. 네, 좋아요. 배가 들어가는 분은 잘 쉰 거고요. 배가 나오는 분 거꾸로 쉰 거예요. 네. 자, 뱉었으면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배가 나오면 맞아요.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호흡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흉식 호흡은 가슴으로만 쉬는 거고요. 복식 호흡은 배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호흡을 해야만이 비로소 횡격막이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기가 산소가 활발하게 돕니다. 그래서 오늘 복식 호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배에다 놓으시고요. 자,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셔요.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요. 뱉을 때는 입으로 뱉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들이마시는 숨은 뇌를 맑게 하고요. 뱉는 거는 다 입에서, 복부에서부터 다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전에 호흡법도 후 이렇게 했잖아요. 뱉으면 저절로 숨을 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은 뱉을 때는 입으로 뱉으시고요. 들이마시는 건 코로 들이마셔요. 자, 코로 들이마셔볼까요? 또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복식 호흡을요, 평소에 하면 최고 좋아요. 평소에 24시간을 늘 복식 호흡을 하면 좋은데, 깜빡 잊고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복식 호흡을 이런 식으로 한 3번씩만 해보잖아요. 변비가 없어집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그거 잘못한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 머리가 띵한 거 왜 그러냐면, 네. 갑자기 너무 많은 산소 양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럴 땐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럼 좀 시원해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해서 갑자기 평소보다 많은 산소의 양이 들어오거나 호흡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세게 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을 맞잡고 이렇게 뱉으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의 그 트러블을 조정하는 호흡은 전에 배운 화병 호흡법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현 씨가 지금 복식 호흡을 할 때 가장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아니, 정확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셔야지 잘 체하는 현상도 막습니다. 우리가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죠. 이 횡격막은 어디냐? 여기 대보세요. 명치. 이게 횡격막이에요. 네. 갈매기살입니다. 전문 용어로.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의 살이 아니라 가로막이 살. 가로막이 근육이란 네네. 뜻이고 이게 횡격막. 가로 네. 횡자를 써서 횡격막이다. 이 횡격막은 위치가 어디냐면 식도하고 위장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커지겠죠. 그래서 위장 운동이 잘 되고 체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잘 체한다, 난 쉽게 더부룩하다, 변비가 있다, 장에 대한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시원치가 않을 때는 숨 쉬는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숨 쉬는 것 하나만 해도 생리통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젊은 여성 경우에 이 흉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생리통이 생겨요. 왜? 복부의 움직임이 막히다 보니까 생리 때 배가 아프거나 허리 아픈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지금 이 호흡법을 하시면 생리통이라든가 복부, 허리 이런 데의 기의 흐름이 아주 좋아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귀를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귀를 연구를 많이 해서 귀에 침을 1000만 개 정도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세계에서 아마 1개인이 귀에다 침을 놓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은 놓은 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귀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리모컨이에요. 제가 특강을 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아시잖아요. 귀는 누가 발견을 했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프랑스의 장폴 로제라는 사람이 1968년에 이 침을 발표합니다. 세계 학회.
그래서 중국 친구학계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중국 친구학계에서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장폴 로지에라는 사람은 리옹의 의사인데 양방 의사면서 침구사 면허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하루는 늘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인데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근데 귀에 무슨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흉터예요? 아니, 원장님,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원장님한테 치료를 많이 받았죠. 이제 끄적끄적한 제가 못 고친 거예요. 허리 디스크를. 그런데 집시 여인이 소작법이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뜸 뜨는 거예요. 네. 뜸 뜨는 거를 귀에다 이렇게 짖었더니 허리가 깜짝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허리 때문에 귀 짖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소작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폴 로지에는 너무나 신기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귀에다 불로 짖었다고 해서 허리가 나았을까? 그 다음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자료로 찾아보면 어느 중국 친구학계 그 혈자리가 단 한 개의 혈도 귀에는 없어요. 귀 주변에는 6개가 있는데 귀에는 경혈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꿈에 계시를 봤습니다.